구독자 여러분, 요즘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가격표 보고 좀 한숨 쉬신 적 많으시죠? 아유, 많죠. 네. 외식 한번 하기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요. 이런 구독자 여러분의 얇아진 지갑 사정,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줄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지원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설명 끝까지 잘 들으시면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보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이 이 지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인데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게 이제 정부가 고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좀 높여주고요. 그래서 내수를 살리고 특히 어려움이 큰 서민 경제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마련한 소비 촉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소비 촉진 정책. 네, 이게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성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식이나 숙박, 문화생활 같은 특정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쿠폰 형태, 이런 걸로 지급될 수도 있어요. 현금 아니면 쿠폰이군요. 네, 아무래도 특정 분야 쿠폰 방식은 소비를 딱 소상공인에게 좀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현금 지원보다는 사용처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점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소비를 촉진하면서 소상공인도 돕는 그런 방식이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핵심이죠. 핵심부터 딱 말씀드리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에요. 오, 정말요? 나이 제한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아이들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갓난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와, 그럼 미성년자는 신청 절차가 좀 다른가요? 아이들은 직접 하기 어려울 텐데요. 네, 맞아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미성년자도 당연히 지원 대상인데요. 다만 이제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고 보호자, 그러니까 주로 주민등록상 가족의 대표로 등록된 분,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아, 세대주가. 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점이죠. 그렇군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신청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청 시작일은요, 2025년 7월 21일부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7월 20일. 네. 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나 복지로 같은 공공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시는 주요 카드사 있잖아요. 국민, 신한, 우리 같은. 네네, 카드사 앱. 네, 그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지정된 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필요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고요. 지원금 형태에 따라서는 계좌번호나 카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금 신청 때마다 꼭 스미싱이나 피싱 문자가 기승이잖아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반드시 정부24, 복지로, 지정카드사 같은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하고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공식 채널 확인. 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개인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100% 피싱이니까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류가 있거나 중복으로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그냥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네, 동일한 지원금은 1인당 딱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지원금은 예산이 다 떨어지면 선착순으로 마감되거나 추첨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신청 시작일에 맞춰서 좀 서두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선착순이나 추첨 가능성도 있군요. 그럼 빨리 해야겠네요. 네, 구독자 여러분도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안전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안전하고 정확한 신청이 필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주로 구독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동네 가게들? 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서점, 학원, 병원, 약국 이런 곳들이 해당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 기준이고요. 아, 연매출 30억 이하. 동네 가게들이요? 그럼 우리가 자주 가는 프랜차이즈는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카페, 빵집 같은 곳은 어떤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편의점, 파리바게트 같은 빵집, BBQ 같은 치킨집, 이리야 같은 카페, 이런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요, 본사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아, 가맹점, 직영점 말고? 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 매장 앞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스티커 확인. 네. 또 좀 특이한 게 마트나 편의점이 없는 일부 농협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농협 하나로 마트 약 125곳 정도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아, 하나로마트도 되는 곳이 있군요. 네.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배달 앱 안에서 결제하는 건 안 되고요. 배달원이 직접 가져온 카드 단말기로 현장에서 결제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현장 결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가맹점 여부가 중요하군요. 반대로 여기서는 절대 쓸 수 없다 하는 곳들도 명확히 알아둬야 혼란이 없겠어요. 네, 그렇죠. 사용 불가한 곳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안 됩니다. 네, 대형 유통점 안 되고 네,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흔히 SSM이라고 부르는 곳들이요. 아, SSM? 네, 거기도 안 되고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대형 전자제품 매장도 제외됩니다. 쿠팡, G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 당연히 안 되고요. 배달앱 내 결제도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이랑 배달앱 안 되고 네, 그리고 스타벅스처럼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형태의 매장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귀금속 파는 곳, 상품권 판매점 이런 데서도 당연히 쓸 수 없고요. 네.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교통비나 통신비 결제도 안 됩니다. 아,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담배나 복권, 택배요금 같은 서비스 이용료 이런 일부 품목은 제외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곳들이 꽤 명확하네요. 그 외에 추가로 좀 확인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 지역 제한이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구독자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내, 그러니까 사시는 시나 도 또는 특정 시군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가서는 못 써요. 아, 주소지 내에서만. 네, 둘째, 지원금이나 쿠폰에는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다 쓰셔야 해요. 날짜 지나면 못 씁니다. 유효기간 확인 필수. 네,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걸 어떻게든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정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적발되면 지원금 뺏기는 건 물론이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절대 안 되죠. 네, 사용처가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매장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시거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말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꼭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는 거. 네, 나이 제한 없고요. 그리고 7월 21일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시작일 기억하시고. 사용처는 주로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는 점. 맞습니다. 사용처 제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드시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안전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피싱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이유는요. 이 지원금이 단순히 얼마를 받는다는 걸 넘어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말 구독자 여러분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꼭 필요한 지원이죠. 처음에 가졌던 이게 뭘까? 나도 해당될까?
하는 궁금증이 좀 명쾌하게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요. 이 지원금이 단순히 개인의 소비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지역의 작은 가게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골목 상권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잠시 헤아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네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정보 정말 유용하셨죠? 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혜택을 누리면 더 좋으니까요. 네,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해두시면 앞으로 나올 추가 정보나 또 다른 유용한 생활 밀착형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7월 21일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야무지게 챙기시길 바랍니다.